아침 일라디오. 얼마 전까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제는 폭염으로 그 강도가 거세졌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죠. 오늘도 일부 지역 35도에서 37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 잘 버티시면 내일부터 전국에 장맛비 내리면서 잠시 쉬어간다는 예보가 있어요. 오늘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관리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더우면 한낮에 잠시만 나가 있어도 금세 지쳐버리고 무기력감에 몸이 천근만근인데요. 날씨에 민감한 농작물들은 버티기가 더 힘겹죠. 그런데 폭염과 가뭄에 대한 피해 우리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곡물가의 고공행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최근 발표도 있었습니다. 걱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해외 농업 소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부터 시작하죠. 우수한 지역 특산물 만나보고 엿삭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앵두, 옛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간식거리였죠. 제철이 되어야 과일을 먹을 수 있었던 시절, 추운 계절 생과일을 먹지 못하다가 초여름에 만나는 햇과일이 바로 앵두였습니다. 사실 앵두는 맛도 좋지만 지름 1cm 정도의 동그란 열매는 그 모양새부터 먹음직스럽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노래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사랑은 난 그 말 너무 정다워 영원히 잊지를 못해 철없이 믿어버린 당신의 그 입술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지요. 최헌 씨의 앵두 들으셨는데요. 노래 속에 등장하는 앵두처럼 잘 익은 앵두의 빨간 빛깔은 미인의 입술을 상징했고요. 앵두같이 예쁜 입술을 앵순이라 불렀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한 곡 더 감상해볼까요? 이 여름 그녀 없으면 물 없는 사막이에요. 앵두 같은 그녀 입술 보고 싶어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노래 속에도 앵두 같은 입술이 등장하죠. 기본적으로 입술은 붉어야 하고 앵두 같은 입술이란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네요. 또 앵두꽃의 꽃말도 예쁘네요.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꽃도 열매도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자, 그럼 6월에는 앵두 사랑으로 건강도 사랑도 확실하게 지켜보시는 것 괜찮겠죠? 앵두에 얽힌 어린 시절 추억, 앵두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죠.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잠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가 2024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곡물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포스가 발표한 최근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식량 부족, 거기에다가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우려입니다. 올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7월 밀 가격이 42% 어휴. 급등했습니다. 42%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만큼 뛰니까 다른 식품 물가들도 같이 더 오르겠죠. 네. 옥수수와 콩 가격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4개월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식량 가격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말에 시작이 됐고요. 우크라이나인들이 농경지를 버리고 전쟁터나 해외로 떠나면서 네. 농부들이 농사를 못 지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농부들도 폭격이 워낙 심하니까 봄철에 밀과 같은 주요 작물을 심지 못한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우크라이나 농경지 중에서 20에서 30%가 파종되지 않았거나 수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쟁에다가 날씨까지 또 안 도와주더라고요. 올해는 네, 세계적으로 맞아요. 날씨가 참 안 좋아요. 폭염, 가뭄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라니냐 때문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은 미국과 아르헨티나에는 가뭄이 차지하고요. 인도는 폭염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게다가 올해는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트리플 딥은 1950년 이후에 두 차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식량농업기구는 라니냐가 북반구에서 가을까지 지속되면 올겨울에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식량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은 가뭄이 20년 이상 이어지는 초장기 가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4%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미국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인도는 121년 만에 폭염 탓에 올해 밀 수확량이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도 지금 극심한 가뭄 겪고 있고요. 세계 1위 콩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는 이미 수확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까지 브라질의 콩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가뭄은 육류 가격도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캐나다, 영국, 남미 등 축산 농가들은 식용용 가축소를 조기 도살하는 겁니다.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가 나니까 잘 크지도 네. 않고 그래서 미리 도축을 하는 거고요. 목초지에서는 지금 가뭄 때문에 풀이 자라지 않고 있어서 목초지 풀을 대체할 사료 역시 가뭄 때문에 지금 가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악재가 계속 겹치네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해상을 봉쇄하니까 네. 곡물을 있는 것도 수출을 못해서 창고에 쌓여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이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리, 밀 등 수확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저장고가 턱없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수확한 곡식이 제때 해외로 수출되지 못하면서 이 저장고를 비롯한 창고에 곡식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바닷길을 봉쇄하면서 이 항만을 통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기존에 수확한 곡물을 출하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곡물도 담아둘 곳이 없어서 예.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부 농가들은 햇벌을 위해서 기존의 곡식을 원가에다 내다 팔면서 손해를 감수할 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음 달 절정을 맞을 수확기를 고려해서 올해 예상 수확량의 24% 수준인 1,000만에서 1,500만 톤 규모의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계속 안 되면 수출 못한 곡물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썩어서 버리거나 아이고. 아니면 뭐 쥐들이 와서 먹겠죠. 곡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가격이 안 맞으면 밭을 갈아 엎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거나 뭐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곡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쯤 말씀드린 것처럼 핵곡식을 위해서 창고가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곡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뭐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미국
폴란드를 포함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임시로 이 저장고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국제사회가 곡물 수출 우회로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무것도 그렇죠. 없습니다. 지속되니까. 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빈 건물을 임시 창고로 개조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야외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 비닐 같은 걸로 덮어두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일부 농가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자신의 농기계를 빌려주고 이제 이런 농가들이 있긴 한데요. 전체 일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농업부 장관을 맡기로 했어요. 네, 당분간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죠. 사람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인데요. 페르난디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주무장관을 맡겠다 이렇게 어허. 밝혔습니다. 이 마르코스 당선인이 지난 20일 날 기자회견 통해서 자신이 농업부 장관을 맡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장관직을 직접 맡기를 결정을 했고 일단 부처가 잘 돌아갈 때까지는 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인은 식량 부족과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산을 늘려야 된다. 이걸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농업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 경제 발전과 변화에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 생산 증대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필리핀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식량 부족, 가격 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스리랑카로 한번 가보죠. 네. 스리랑카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유급 휴가를 줬네요. 네, 맞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식품, 연료 등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공무원들에게 농사를 지으라면서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 내각은 지난 14일 날 필수 부문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임금 삭감 없이 매주 금요일에 휴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관련안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에게 매주 하루 휴가와 함께 뒷마당에서 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필요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면서 식량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든 해라. 네, 맞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농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고 연료 부족 때문에 출근하기 어려움, 출퇴근이 어려운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리랑카의 공무원은 100만 명이고 또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해서 취업을 위해서 해외로 나갈 경우에 5년까지 무급 휴가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장려해서 한 푼 내 외화라도 더 벌어와라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 현재 상황이 얼마 전에 디폴트 선언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이제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소득이 낮은 국가들이 타격이 더 심하죠. 그렇죠. 네,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는데 식료품으로 다 쓰게 되니까요. 특히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이 관광 부문인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지금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만 예. 몇 년 동안 못했으니까 예. 타격이 상당히 심했고요. 또 중국이 벌이고 있는 1대1로 사업 등의 대외 부채가 급증하면서 거기다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기한 내에 국채 이자를 갚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화 부족으로 연료, 의약품, 식품 등을 수입하지 못하면서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농산물의 경우에는요, 유기농법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작년에 그 한때 농약 사용과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확량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유기농 농법이 좋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식품 물가가 지난 4월 달 57% 어이구.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리랑카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 완치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인도, 중국, 세계은행으로부터도 긴급 지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한번 보죠. 미국이 중국산 면화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동원해서 면화 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으로 이 중국의 신장 지역의 면화 재고가
300만 톤 넘게 쌓여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해당 법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날 발효가 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말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면화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현재 신장의 재고로 쌓여 있는 면화 330만 톤은 작년 가을에 수확한 분량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평년 재고량보다 100만 톤 이상 많다고 합니다. 중국의 면화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신장 면화 생산량은 527만 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90%가 넘습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은 미국 땅에 신장 제품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고요. 예. 신장에서 제조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신장 지역의 면화업자들은 직접 수출하는 물량이 많지 않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중국에 소비되긴 합니다만 다른 업자들도 이제 이 제품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뭐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가 한때는 그냥 인터넷 하면은 이 인터넷 당연히 그렇죠. 뭐 그랬던 서비스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95년에 이제 선보였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6월 15일부로 보안 지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우리에게 미친 뭐 어떤 영향 그리고 그다음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얘기 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네. 웹브라우저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는 소식에 네. 추모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누군가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온라인 추모비가 아니라 오프라인에 정말 누구 돌아가셨을 때 하는 이 돌로 아주 잘 만든 무려 이제 어떤 분이 43만 원의 자비를 들이셔가지고 한 달 동안 만든 돌 이 추모비가 예. 경주의 한 카페 옥상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또 흥미로운 게 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본인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 이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 내일 하던 친구가 결국 떠났다. 아하. 근데 부모도 버린 자식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빈소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경주에 사는 카페 운영하는 친형에게 부탁해서 옥상에다 만들었다 뭐 이런 거고요. 독보적인 그의 업적을 기념하며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 아까 부모도 버린 자식이라는 게 실제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엣지라고 하는 그 다음 인터넷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한 2, 그랬죠. 3년 전부터 막 했었단 지원도 말이에요. 끊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도 버린 자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미국식 유머로 추모비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He was good to download other browsers. 그러니까 이게 그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기에 좋은 도구였다. 이렇게 아유, 쓴 슬프네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윈도우가 깔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으니까 네. 그걸로 들어가서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를 뭐 설치한다.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그 추모비가 국내에서 나오고 또 이게 뭐 CNN이나 이런 데에서도 언론을 탈 정도로 좀 그만큼 특히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와의 인연 좀 길었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익스플로러 지원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네. 하시면 이제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주제 준비한 건데요. 네. 들어가집니다. 들어가는 지죠?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지는데 일단은 또 제가 여러 가지 엊그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예. 이제 국내 사이트는 또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져요. 뭐 네이버나 그래서 다음 워낙 같은 뭐 경우.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처럼 요즘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플랫폼 서비스는 다 안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들어가면요. 그 브라우저에선 지원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브라우저로 연결을 시키던가 예. 아예 이걸 좀 쓰지 마세요라고 띄우게 돼요.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접근이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났다는 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기술 지원이나 보안이 끝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관리를 더 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관리를 안 해주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한 20년 지난 자동차, 이제 더 예. 이상 부품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자동차, 네. 이런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도 보험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에어백 없는 차를 타거나 혹은 사고 나도 책임도 안 져준다 이런 차인데 굳이 우리가 이제 다른 브라우저들도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 문제에서 생기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뭐 해킹을 당해서 예. 그게 모든 막 파일이 잠기는 이런 경우들도 보안의 취약점, 그러니까 어떤 구멍이 뚫리는 것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예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거를 더 이상 고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예 별도의 브라우저, 그러니까 별도의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걸 막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더 이상은 저희가 지원 안 해줄 거니까 사용자가 다른 거 쓰십시오라고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다가 문제 생겨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뭐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그럼요. 1년 전에도 네네. 이제 종료합니다. 그 전에도 종료합니다. 계속 얘기하다 드디어 이제 완전히 손을 놨다라고.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뭐 이런 네, 그런 거네요. 거죠. 더 이상 이제 책임을 안 진다. 음. 근데 국내에서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국내와의 참 연계성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던 이유가 이제 뭐 우리가 뭐 인터넷 관련돼서 많이 들어보셔서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 예전에 뭐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해외에서 뭐 인터넷 쇼핑몰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 뭐 이런 기술 때문에 뭐 중국에서 접속이 안 된다, 뭐 제한이 미국에서 된다. 접속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이 액티브엑스 없애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초창기에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뭐 98년, 99년 이럴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터넷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썼던 기술이 이런 액티브엑스 같은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표준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에 맞군요. 네. 그래서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놓지 못했던 기술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이 바뀐 상황에서도 몇몇 사이트는 여전히 이걸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몇 사이트에 좀 어떤 거냐 이거 제가 네. 좀 찾아봤더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른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사이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공공의 입찰 사이트라든지 아하. 조달 사이트라든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사용자가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 혹은 뭐 강사를 등록해야 되는 사이트들 뭐 이런 사이트들이 뭐 아니면 몇몇 택배 송장 사이트 이런 데들이 여전히 들어가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게 여전히 좀 떠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아예 이런 거 전용 컴퓨터를 아예 쓰시는 이런 경우들도 좀 보게 되는데 이게 조금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요. 그 예전에 혹시 이렇게 인쇄, 그러니까는 출판 쪽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충무로에나 이런 데 가면 네. 인쇄소가 있어요. 근데 그 인쇄소에서도 옛날 그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말고 맥 컴퓨터, 그러니까 맥이라고 이제 PC 말고 맥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맥에서 옛날 버전의 컴퓨터를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거기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몇 편집 디자이너 분들은 아주 좋은 최신 컴퓨터를 쓰고 싶은데 그 출력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옛날 컴퓨터를 써야 돼서 옛날 컴퓨터가 막 비싸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비슷한 현상들이 또 몇 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안타까운 현상들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최대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익스플로러를 안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바꾸면 누구나 좋았을 텐데 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렇죠. 그렇게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비용 때문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비용 문제가 있고요. 아까 두 번째는 액티브엑스 뭐 네네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워낙 뭐 충무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뭐 KBS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잖아요. 예. 근데 몇몇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조각조각 만드는 건데 조각조각 만든 사람이 없어졌거나 그 회사가 망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한두 개를 딱 고치다 보면은 혹시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이거를 통으로 건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결국에는 뭐 효율성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을 좀 안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각자 프로그램마다 네. 점유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윈도우를 저희가 깔기만 하면 그렇죠. 알아서 익스플로러가 깔렸으니까 점유율이 네. 워낙 높았지만 지금은 네네. 다른 브라우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그렇죠. 점유율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한때는 95%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압도했죠. 예. 근데 그 순간에서 지금은 이제 크롬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나온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거의 1% 미만까지 지금 다 떨어졌고요. 예. 그 위치를 구글 크롬이 한 40% 이상 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쓴 아이폰이나 맥에 연결된 사파리가 그 다음으로 연결돼서 그 두 개가 거의 그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네. 보안에 취약한 네.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원래 처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올 때는요 아주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제 95%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게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윈도우가 설치되면 무조건 깔려 있으니까 독점적인 권한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요. 워낙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기술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원래 표준 기술을 좀 벗어나서 자기들만 가능한 기술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네.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다른 표준을 지키는 쪽들의 기술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심지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어떨 때는 5년 동안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기간 동안에 보안이나 여러 문제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우리가 독점이야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구글의 크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은 표준을 지키는 어떠한 그 방식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분기점이 된 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안에서는 무조건 깔려 있었는데 스마트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안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 거에는 크롬이 깔려 있고 애플에는 사파리가 깔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되고 예. 경쟁 구도에서 결국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치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장까지 영향을. 네. 크롬 말씀을 하셨지만 크롬은 네. 내가 직접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윈도우 그렇죠, 사용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크롬이 지금 점유율이 아주 높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과의 연동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컴퓨터용 인터넷, 뭐 스마트폰용 인터넷 이런 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통합돼 있고 그 상황에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이런 그걸 쓰는 이런 폰에는 기본적으로 또 크롬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 하나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네요. 이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크롬이 네.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계속 세상은 변하는 거잖아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크롬의 약간 문제점처럼 등장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크롬이 이제 또 예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70% 넘는 수준까지도 이른 적이 있어요. 예. 그럼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또다시 막 이것저것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가 엄청 무거워지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길을 뭔가 뭐 그런 보는 거죠. 듯한- 네, 그래서 이제 또 대체하는 몇 개가 나오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예. 거기 있는 인터넷 아이콘인데 그게 삼성 인터넷이라고 또 삼성에서만 만든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또 국내에서 한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네이버에서 만드는 웨일 브라우저 이런 것들처럼 또 대안의 브라우저들도 최근에 좀 연구되면서 또다시 언젠가는 또 이 경쟁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뭐 많이 쓰십니까? 저요? 예. 저는 그냥 이것저것 테스트로 많이 쓰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아직은 크롬 브라우저에 아하. 좀 목매 있지만 저도 너무 느려져가지고 요즘에는 뭐 다른 뭐 사파리나 아니 그 오페라 같은 뭐 좀 네. 빠른 브라우저들 좀 찾고 뭐 이러고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소비자의 눈이 돌아가고 있군요. 여러 가지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다행이죠. 예, IT 얘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요 6시 4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저도 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는데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어요. 네, 어제 그러니까 2022년 6월 21일은 이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한 첫걸음에 성공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됐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 누리호는 어제 오후 4시 전가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륙 2분 3초 뒤 고도 약 62km에서 1단 로켓 분리에 성공을 했고 이어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 부분인 페어링도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도 273km에서는 2단 로켓 분리까지 누리호는 정해진 비행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했고요. 이 목표 지점인 고도 700km 우주에 도착을 한 뒤 마지막 3단 엔진 가동을 멈추고 이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려놨습니다. 이 성능 검증 위성은 이어서 이 남극 세종기지와 1차 교신을 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이로써 발사 성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발사 후 이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보던 나로 우주센터의 통제동에도 또 이 누리호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몰린 전망대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어제를 기해 대한민국은 무게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우주강국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달을 향해서 나아간다고요?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하면서 이 누리호 고도화 사업과 또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후속 우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해서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미 내년 상반기에 발사할 누리호 3호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서 우주 발사체 분야의 체계 종합 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미 누리호는 국내 300여 개 기업의 기술력이 총 집약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항우연은 오는 8월 이 첫 심우주 프로젝트인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누리는 누리호가 아니라 미국의 스페이스X를 통해 보내질 예정이고요. 2030년에 이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한 달 착륙 검증선을 발사해 성능을 확인한 뒤 2031년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것이 다음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정책에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먼저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예고했던 임대차법 관련 대책을 보면 이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을 막고 이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착한 집주인,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요건을 완화해주고요. 지금까지는 그 집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했지만 2024년까지는 그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상생 임대를 했던 집 한 채를 제외하고 이 다른 집은 처분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입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는데요. 이 먼저 월세의 최고 15%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또 최근 전셋값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 전세대출 상품의 보증금 그리고 대출 한도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 지금은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는데 이 시한을 2년으로 늘려서 임대 물량을 또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정부는 분양가 이 상한선도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땅값, 공사비, 가산비를 합산해서 정해지는데요. 이 가산비의 이주비와 이 조합 총회 개최 비용 등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는 자재값 상승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땅가 평가도 부동산원이 비공개 심사하던 것을 이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파트 분양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최대 4%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대적으로 예고했던 이 종부세 개편 그리고 임대차 3법 개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이다 보니 이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을 뿐더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동산 여러 정책들 워낙 변화가 잦으니까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했어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그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어제 오후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이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게 되고요. 이에 따라 경찰의 인사권, 징계권 등 이 경찰 행정 핵심 기능까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규칙을 만들라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어제 이 광화문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 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면서 이미 경찰위원회가 민주적 견제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자치경찰 제도도 마련된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이 실질적인 견제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찰 고위 관료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어제 전국의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경찰법 정신에 비춰서 우려가 적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민주성과 중립성 등 이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을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고요.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인력 감축이나 기관 통폐합은 구체적 논의가 없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민영화 가능성이나 또 공공기관장 물관리를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 소식도 살펴보죠. 경찰이 어제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군요. 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구청장실과 비서관실에서 내부 문서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미경 구청장의 수행비서는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을 담았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김미경 구청장은 비서 개인이 한 일이라면서 연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한편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2명에게 이 의심 증세가 보여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질병관리청은 다만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의심 환자의 신원과 격리된 병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해 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고열 등 발열이 발생한 뒤 얼굴이나 손바닥, 발바닥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로 이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서 전파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브리핑을 열고 조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코로나19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긴장감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사흘 동안 여러분의 아침과 함께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보, 농업공익특불금 이행점검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걱정 마. 준비 다 했어요. 농지 영상이 유지되지 않은 폐경, 농막, 포장 농로와 같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면적을 포함해서 신청했는지, 경운작업, 경계 설치, 용배수로 정비 등 농지 기능 유지 여부도 확인을 다 했어요. 폐농